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드러기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와 봤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네. 저는 보라매 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선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두드러기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두드러기가 다 같은 두드러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두드러기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종훈 선생님. 두드러기는 지난 회차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급성 두드러기랑 만성 두드러기로 나뉠 수가 있고, 만성 두드러기는 또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열에 의해서 생기는 열 두드러기, 차가운 것을 만져서 생기는 한냉 두드러기,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지연형 압박 두드러기,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 두드러기 등 굉장히 다양한 게 많고요. 또 콜린성 두드러기, 그리고 피부 묘기증 이런 것들도 유발성 두드러기에 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드러기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좀 흔한 질환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생소한 이름이 그 콜린성 두드러기요? 그거는 어떤 두드러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 몸이 땀을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드러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땀띠랑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좀 땀띠랑은 다르죠. 콜린성 두드러기는 원인인 땀을 유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땀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나에 간다든지 매운 거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두드러기는 팽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1에서 한 4mm 정도 아주 작은 팽진이 타닥타닥 해가지고 닭살처럼 쫙 돋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굉장히 가려워하시는 게 이제 주 호소라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따가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좀 곤욕스럽겠어요. 좀 다르죠. 네네. 근데 또 아까도 콜린성 두드러기도 좀 인상적인 이름이었지만은 아까 피부 묘기증? 묘기는 들어봐서 피부 묘기증은 어떤 증상인지 궁금해요. 이름이 참 어렵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뜻이 통하는 그런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그릴 묘, 기록할 기자를 써서 피부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진이 올라오는 건데요. 자극을 준 자리에 수분 내로 붉게 가려운 발진, 팽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한 30분 전후로 가라앉는 편인데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다른 종류의 또 두드러기랑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그림증이라고도 하고, 피부에 이제 자극을 줬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발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드러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계절, 시간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앞서 김종훈 교수님께서 한랭, 추위에 반응하는 두드러기, 열에 반응하는 것, 햇빛에 반응하는 것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절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의 심한 정도도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스타민의 분비가 저녁에 많아지고, 그다음에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나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침엔 분비가 많고 저녁에는 분비가 줄기 때문에 저녁에 더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보통 낮에는 아침에는 일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좀 몰랐는데 밤에 너무 가렵다 하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은 두드러기와 유사한 질환 중에 좀 알아야 할 질환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감별 대상이 되겠는데, 혈관 부종, 맥관 부종,
이런 질환을 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드러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맥관부종, 혈관부종은 점막이 붙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입도 붓고 눈도 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점막에서 이제 다 부을 수 있는데 기도도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겠어요. 예, 기도가 붓게 되면 이제 기도가 협착이 생기고 그럼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눈이 붓고 입술이 붓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드러기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진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팽진, 붓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진단은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조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앞서 그 두드러기의 분류 중에 급성 두드러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 두드러기가 있고 생긴 지 오래되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 6주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 만성 두드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기에 따라서 진단의 그런 실마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그런 피부의 발진의 모양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그런 두드러기를 유발할 만한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두드러기를 흔하게 유발하는 뭐 약물 복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또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런 알레르기 검사를 해본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만성 두드러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의 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의심될 때는 유발을 해봅니다. 유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피부 묘기증은 피부를 자극해 본다든지, 뭐 한랭 두드러기는 얼음 조각을 올려놓는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모양만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좀 몸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형태라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서 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거기서 혈청이라는 성분을 분리를 해서 그걸 다시 피부에 주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두드러기 반응이 유발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몸에 반응하는 자가면역성 항체에 의한 두드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검사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두드러기가 만성적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집니다. 야, 거의 증세를 추적하시는 수준이 거의 프로파일러 같은. 와, 이게 두드러기가 이게 종류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고 아직 밝혀진 것도 의외로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좀 추적을 해야 되네요. 왜 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두드러기의 종류가 이렇게까지 다양할 줄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두드러기의 궁금증을 모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